이 문제는 문장을 쫙 읽어보잖아. 어쩌고 됐다. 가장 중요한 거 뭐뭐일 때 B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일 확률을 구해라. 누가 봐도 무슨 문제야?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하나의 주머니와 두 상자 A, B가 있는데 주머니에는 1, 2, 3, 4가 적힌 카드가 4장이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상자 A에는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8개 이상 들어있고, 여기 8개 이상 들어있다는 의미는 너가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야. 어차피 충분히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인한 수가 1이면 A에 있는 흰 공 1개를 B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2 또는 3이면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를 B에 넣고, 그 다음에 4이면 흰 공 2개와 검은 공 1개를 넣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자, 맨 처음에 1이 나오는, 여기 확인한 수가 1이 나오는 횟수를 X번, 그 다음에 확인한 수가 2가 나오는 걸 Y번, 확인한 수가 2 또는 3이 나오는 걸 Y번, 확인한 수가 4가 나오는 걸 Z번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전체 몇 번? 4번을 했을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공의 개수가 8개가 지금 B에 들어가 있는데 4번 했을 때 8개가 들어간다는 건, 자, X가 일어났을 때는 뭐 흰 공이든 뭐 검은 공이든 총 합쳐서 1개밖에 안 넘어가고, Y 같은 경우는 2개가 넘어가는 거야. 한 개 한 개씩 해서 2개. Z 같은 경우는 3개가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 X 더하기 2Y 더하기 3Z. 그러니까 X가 발생하면 1개가 늘어나고, Y가 발생하면 2개가 늘어나고, Z가 발생하면 3개 늘어나니까 요게 8개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X, Y, Z는 0 이상의 의미 아닌 정수들일 거란 말이야. 의미 아닌 정수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일일이 케이스를 나누면 되는데, 변수가 3개면 골치 아프잖아? 변수 하나를 죽일 거야?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버리니까 Y 더하기 2Z는 4가 나와서, 우리는 이 Y 더하기 2Z는 4를 만족하면 X는 자동으로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할 때는 항상 누구부터? 큰 숫자부터. 그러면은 Z가 2이면 Y는 0이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X는 자동으로 2개야. 요 첫 번째 조건에 넣어보면 돼. 그 다음에 Z가 이번에 뭐이면? Z가 1이면 Y는 2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개수 맞추기 위해서 X는 1이 나와야 되겠고, 이때 또 Z가 0이면 Y는 4개 나오고, 그러면 자동으로 X는 결정이 되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확인한 수가, 자, 요거부터 봅니다. 확인한 수가 1이면 4분의 1의 확률인 거지. 그런 4분의 1짜리가 2번 발생해야 돼, 제곱. 그 다음에 또 2 나오는 거는 요거 Z가 2번 나와야 되는데, Z 같은 경우도 전체 1, 2, 3, 4 중에 4니까 확률은 4분의 1짜리일 거야. 그래서 4분의 1짜리. 됐어? 이거 2번. 자, 문제는 내가 총 4번의 시행 중에 1에 해당하는 게 2번 나오고 4에 해당하는 게 2번 나오잖아. 한마디로 순서가 1, 1, 4, 4인데 얘네들은 순서를 결정해야 되니까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이에서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고, 여기 나누어 버리면 6이 나와서 256분의 6이 나오는 거야. 됐어? 자, 두 번째 경우는 1, 2, 1이 나오려면 4분의 1짜리가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나오는 건 Y가 2번 나오는 건데 2 또는 3이 나오는 거니까 걔네들의 확률은 4분의 2짜리고 그게 2번, 그 다음에 4분의 1짜리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몇 팩에서, 자, 이 1, 2, 1의 순서 결정하는 거잖아. 그럼 4팩을 2팩으로 나눠. 그러면 계산하면, 자, 이거 나눠버리면 12. 따라서 256분의 4 곱하기 12, 48이 나올 거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경우는 자 4분의 2짜리야. y는 4분의 2짜리고 이게 4번 나올 거고 순서는 어차피 그냥 뭐 다 똑같은 거니까 둘둘둘둘이니까 한 가지야. 그러면 얘도 256분의 16이 나와. 굳이 약분을 안 하는 건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모두 더한 6 더하기 48 더하기 16분의 자 분자 부분은 B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일 확률을 구하는 건데 자 맨 처음에는 검은 공은 자 얘는 흰 공만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검은 공에 영향이 없어. 얘는 검은 공 1개씩 늘어나는 게 2번이니까 검은 공 2개가 돼서 이거는 만족하는 경우야. 그 다음에 얘는 자 맨 처음에 1은 흰 공만 영향을 주고 2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니까 검은 공 2개 됐고 그 다음에 여기 검은 공 1개가 돼서 총 검은 공 3개라서 안 돼.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검은 공 4개라서 안 돼. 그러면 저 위에 것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고 64, 70분의 6이 되어서 답은 35분의 3이 나오는 거야. 됐어? 이번 문제는 한 줄짜리 풀인데 알고 있지? 이번 문제 한 줄짜리잖아. 자, 이번 문제 설명해 줄게. 아무래도 이상하게 풀었을 것 같은데 자, 6개의 상자 A, B, C, D, E, F에 서로 다른 10개의 공을 임의로 넣을 때 세 상자 A, B, C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4일 확률. 내가 그냥 A, B, C한테 넣는 건데 문제는 뭐 A에 몇 개 넣는지 B에 몇 개 넣는지 C에 몇 개 넣는지 관심 있어 없어? 그러면 A, B, C에 넣을 확률은 전체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의 확률이지? 그치? 그러면 A, B, C에 몇 번 들어가는 거니까? 4번. 그리고 DEF에는 몇 번 들어가니까 6번 들어가고 앞에는 10C4 붙이면 돼. 답. 계산을 해보면 1024분의 10C4는 19, 8, 7, 4, 3, 2, 1 쭉 날리고 3이면 또 10이니까 5가 되고 숫자 이렇게 이상한가? 그러면 512. 그럼 512분의 15 곱하기 7, 5, 7에 35, 105. 512분의 105가 나오는데 답 맞아요? 맞아? 응. 그래서 이렇게 푼다. 이거 한 줄짜리 풀이야.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끝도 없어. 그치? 다음 3번. 자, 이 문제도 뭐 어렵지 않은 이건 근데 풀이 과정은 좀 길긴 한데 그렇게 뭐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우리는 어떻게 관점을 해석을 해야 되냐면 A, B 두 사람이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사람은 공을 한 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 만약에 A가 짝수, B가 홀수이면 A는 하나가 추가되는 거지. 우리는 B는 감소하는데 B는 신경을 안 쓸 거야. 왜? 어차피 우리는 A가 가진 공의 개수만 셀 거기 때문에 A만 한 개가 추가되는 거야. 그 다음 이걸 우리가 사건 가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나는 A가 홀수가 나오고 B가 짝수가 나오면 A 입장에서는 하나 감소하는 거야. 됐지? 반면에 다라는 사건은 우리가 홀홀이거나 짝짝인 경우인데 얘네는 변화가 없어.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네 번째 시행 후에 자, 여기 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행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 사건이 발생하는 거, 발생 사건 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공의 개수를 우리가 표를 이렇게 만들 거야. 자,
마지막 건 무조건 가여야 돼. 그래야 4번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6이 될 거니까. 그러면 그때는 6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 3번 자리에는 가 사건이 일어났을 건가, 다 사건이 일어났을 건가를 살펴봐야 돼. 3번 자리는 가 아니면 다여야 돼. 왜 나면 안 되냐면, 나가 됐다는 건 나를 거쳐서 이게 5가 되려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야 돼. 그 전에 이미 한번 6이 됐어야 돼. 6에서 감소해서 5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3번 자리는 가 아니면 무조건 누가 나와야 된다? 다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가 아니면 다가 나올 건데, 자, 여기가 만약에 3번 자리에서 가가 나왔다면 이 앞에는 우리는 원래 몇 개가 있었어야 돼? 총 4개가 있었겠지? 그럼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 중에 나가 한번 나오고 가가 나왔으면 어떻게 돼? 3개가 되었다가 4개가 되었다가 5개가 될 수가 있겠지. 이걸 좀 아래에다가 내려놓고, 아니면 나가 나오고 가가 나오고, 이거는 뭐 순서 바꿀 수는 있으니까 다 나오고 다 나와서 계속 4개이다가 가가 나와서 5가 된 후 또 가가 돼서 6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 이것까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요 자리가 다가 나오는 경우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미 하나가 늘어나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지금 6인 상태이고 어차피 5인 상태이려면 이게 다였다는 이야기는 이 앞에가 얼마였어야 돼? 여전히 5였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가 5가 나오는 방법은 앞에 다였다가 가가 돼가지고 늘어났거나 아니면 순서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어차피 지금 여기 부분은 그냥 가 한 번 있고 다 2번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추가될 거야. 하나 더. 가가 여기 나오고 다다인 경우도 있을 거야. 얘네들은 확률적으로 따지면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건 한꺼번에 3개를 다 계산할 거야. 한꺼번에 3개를 계산할 거라 굳이 다 쓰지는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건 여기 부분만 고민하면 되는데, 이 나의 위치는 어디만 있을 수 있어? 이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가, 나만 가능해. 여기가 가고 여기 나인 것만 가능해. 이 자리에는 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려면 그 앞에 이미 6개가 됐을 거라는 거야. 자, 그럼 마무리 짓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합시다. 여기 얘의 확률은, 다의 확률은 4분의 2짜리, 다의 확률은 4분의 2짜리, 가의 확률은 4분의 1짜리, 마지막도 4분의 1짜리, 순서는 3가지가 있어. 그러면 2, 5, 6분에 약분 안 합니다. 왜 약분을 안 하냐면 나중에 어차피 또 통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약분은 안 해요. 그 다음에 이 위의 경우는 아까 나, 가랑 가나 2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 나의 확률 4분의 1짜리, 4분의 1짜리, 또 4분의 1짜리, 모조리 다 4분의 1짜리고 곱하기 2가 나와서 256분의 2입니다. 그러면 도합 256분의 14가 나오고 128분의 7이 나옵니다. 답 맞니? 그래서 135가 답이 돼요. 맞죠? 이상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이럴 때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이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확률 변수를 제곱한 값,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하고 얘하고 이 확률을 곱하고 얘하고 확률을 곱하고 요놈하고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그게 바로 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1의 제곱 곱하기 a, 2의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 3의 제곱 곱하기 b가 되어서 a 더하기 4a 더하기 4b
더하기 9b가 나오고 5a 더하기 13b가 나옵니다. 문제에서 이 값을 a 더하기 b라고 5라고 했는데요. 이 a 더하기 요 관계로부터 우리는 a하고 b의 값을 찾으면 되는데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식이 필요합니다. 그 또 하나의 식이 뭐냐면 확률의 총합은 언제나 1이라는 걸 써야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b 하면 2배의 a 더하기 b가 1이어서 a 더하기 b는 2분의 1이라는 식이 하나 등장하겠고요. 이 식에서는 4a 더하기 13b가 5라는 식이 나오니까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자, 이 식에다가 4배를 하겠습니다. 4a 더하기 4b는 2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저기 4a 더하기 13b는 5가 나와서 아래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니까 9b는 3, b는 3분의 1. 그러면 a는 더해서 2분의 1이 아까 나왔어야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6분의 2니까 6분의 1이면 두 개 더한 값이 6분의 3, 2분의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b-a 3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야 하니까 답은 6분의 1이 나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숫자 1, 2, 3, 4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에 다시 넣는 과정을 두 번 진행을 할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를 a, b라고 하고 a-b의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확률 변수 y는 2x 더하기 1의 분산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선 우리가 확률분포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꺼낸 공을 두 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숫자를 a, b라고 한다면 그 차를 보는 건데 우리가 꺼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도 나올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두 번째에도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동일하게 4가지가 되어서 전체는 16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공을 꺼낼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 변수는 뭐 1하고 1 나온다면 0이 될 수도 있겠고요. 1하고 4가 나온다면 그 둘의 그 뺀 값 마이너스 3이 확률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2, 3까지 확률 변수는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때의 확률은요. 이게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건 1하고 4인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전체 16가지 중에 하나가 있겠고요. 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건 1하고 3, 2하고 4여서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16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1하고 2, 2하고 3, 3하고 4여서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같은 식으로 얘는 4가지 1하고 1, 1, 1, 2, 2, 3, 3, 4, 4가 있어서 16분의 4가 나올 거고요. 얘는 요 놈하고 이제 순서만 바뀌면 되죠. 1, 2가 아니라 2, 1이면 되니까 16분의 3, 여기는 16분의 2, 16분의 1과 같이 나옵니다. 이때 기대값은요, 뭐 당연히 좌우 대칭,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보니까 0이 나옵니다. 뭐 궁금한 사람들은요, 이거 직접 계산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3 곱하기 16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16분의 2, 마이너스 1 곱하기 16분의 1, 0 곱하기 16분의 4, 뭐 등등 쭉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얘네들 곱한 거랑 얘네들 곱한 건 값이 0이 돼서 사라져요. 얘하고 얘 곱한 것도 사라지고 얘하고 얘 곱한 것도 사라지니까 결국 평균, 즉 기대값은 0이라는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계산을 안 하셔도 바로 알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건데 이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다 보니까 마이너스 3은 제곱하면 9가 마이너스 2는 제곱하면 4, 1, 0, 1, 4, 9가 나오기 때문에 9인 녀석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9 곱하기 16분의 요놈하고 요놈의 확률을 더한 16분의 2를 써야 되겠고요. 4 곱하기 16분의 2, 16분의 4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16분의 6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수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2차 9인 놈이 확률이 2배라서 16분의 1과 16분의 1 더해서 16분의 2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엔 잘 하다가요. 나중에 막 이런 거 1 곱하기 16분의 6 할 때 이 한쪽만 계산해가지고 16분의 3 쓰기 쉽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확률들이 얘네들 3개 더한 게 16분의 16, 즉 1이 됐는지 체크도 하셔야 돼요. 실수하기 딱 좋은 부분입니다. 저도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8 더하기 16 더하기 6이 나오면 16분의 34, 6, 40이 나오겠고요. 8로 나누면 2분의 5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제곱, 죄송해요. 이거 제곱의 평균도 구했고 평균의 제곱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는 분산입니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건데 지금 이 시기에서 보면 여기 앞에 제곱의 평균들 다 구했고요. 빼기 평균 0의 제곱까지 처리를 한 거니까 이게 분산 다 구한 값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V의 Y를 계산해야 되고요. V의 Y는 V의 2x 더하기 1이 나올 거고 얘는 4배의 Vx가 나올 테니까 4 곱하기 2분의 5여서 답은 10이 나올 겁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머니 A에는 숫자 1, 2, 3이 적혀 있는 공이 3개 있고 주머니 B에는 4개의 공이 있다고 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자, 3하고 6이 나오는 경우에는 3하고 6이 나오는 경우에는 주머니 A에서 자, 주머니 A는 어떤 녀석들인지 한번 볼까요? 주머니 A는 1, 2, 3에 구슬이 있는 녀석이고요. 주머니 B는 1, 2, 3, 4에 구슬이 있는 녀석이네요. 3하고 6이 나오면 즉 3분의 1의 확률이죠. 이 3분의 1의 확률인 경우에는 A에서 꺼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1, 2, 4, 5의 경우에는 3분의 2의 확률이죠. 얘는 B에서 꺼낸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때 꺼낸 공들이 자, 우선 우리는 A는 1, 2, 3이라는 공이 들어있고 B에는 1, 2, 3, 4라는 공이 들어있는데 우선 우리는 A하고 B에서 그 차가 1이 되는 경우를 따져볼 건데 먼저 A에서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차가 1이 나는 경우와 차가 2가 나오는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요. 차가 1이 나오는 경우는 1, 2를 고르거나 2, 3을 고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3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니까 3개가 전체가 될 텐데 그 중에 2의 확률, 그 다음에는 3분의 1의 확률이 되겠죠. 자, 우선 우리는 주사위에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사위에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것까지 한꺼번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확률을 계산해 보면 자, 이 A에서 그 구슬을 꺼내는 경우 그 두 눈의 차가 1이 되는 경우는 확률 9분의 1을 갖고요. 2가 되는 경우는 얘네들을 곱해서 9분의 1의 확률을 갖습니다. 자, 이번에는 B에서 구슬을 꺼낸다고 해볼게요. B는 1, 2, 3, 4가 있고요. 이때의 확률 변수는 그 차가 1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최대 3이 되는 경우까지 있겠습니다. 자, 4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니까 총 6개의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때는 차가 1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6분의 3이 나올 거고요. 원래 B를 뽑을 때의 확률은 3분의 2였으니까 얘까지 같이 곱한 게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주사위도 던지고 구슬도 뽑았을 때 요 B에서 1이 나오는 확률은 요 두 개를 곱한 값이 실제 확률이 되겠죠. 그럼 2가 나오는 경우는 1하고 3, 2하고 4 두 가지가 있겠네요. 6분의 2. 그리고 맨 처음에 B를 선택하려면 주사위가 1, 2, 4, 5 중에 하나 나와야 되니까 6분의 4, 즉 3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이가 나려면 1하고 4 한 가지밖에 없어서 6분의 1 곱하기 3분의 2입니다.
자, 계산을 좀 미리 좀 해 놓으면 얘는 3분의 1이 나올 거고요. 통분을 하기 위해서 9분의 3이라고 바꿔 놓겠습니다. 얘도 3분의 1이라서 9분의 2라고 써 놓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통분하는 거 번거롭기 때문에 미리 맞춰서 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9분의 1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합하면 9분의 6, 9분의 3. 전체 확률 뭐를 만들었어요? 1을 만들었습니다. 자, 얘네들을 굳이 이제 A냐 B냐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확률 변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두 눈의 그 구수를 뽑았을 때 그게 A에서 뽑든 B에서 뽑든 차가 1이 나오는 경우는 얘하고 얘를 더한 9분의 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경우는 9분의 1과 9분의 2, 9분의 3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3이 나오는 경우는 9분의 1이 나와서 역시 다 계산을 해버리면 확률의 총합은 1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표본 평균의 문제인데요. 자, 표본 평균 X바가 2가 나오려면 처음에 1 나오고 두 번째에 3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9분의 5 곱하기 9분의 1이겠죠. 처음에 2 나오고 두 번째도 2 나오는 거 9분의 3 곱하기 9분의 3이 나오겠고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3 나오고 뒤에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자, 두 이산 확률 XY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 표인데요. 중요한 사실 하나, 중요한 거 체크해야 돼.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들이라는 거야. 이 말은 X의 평균이 5라는 뜻인 거야. 확률이 같으면 가운데 걸 기준으로 대칭이면 평균이 5라는 거야. 당연히 밑에 것도 평균이 얼마라는 얘기야? 5라는 이야기야. 알았어? 이거 알고 있었어? 환장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어. 왜 이제 거의 다 왔느냐? 봐봐. 분산은 원래 어떻게 구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지.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1의 제곱 곱하기 A, 3의 제곱 곱하기 B, 5의 제곱 곱하기 C, 7의 제곱 곱하기 B, 9의 제곱 곱하기 A에서 평균이 5니까 이거를 뺀 거가 5분의 31이 나와. 됐어? 그러면 이제 Y의 분산은 똑같은데 확률 부분이 달라지지. 그래서 1의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20분의 1, 3의 제곱 곱하기 B, 5의 제곱 곱하기 C 빼기 5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1, 7의 제곱 곱하기 B, 9의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9의 제곱 곱하기 20분의 1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나오는 거야. 따라와. 이 중에 요 놈, 여기, 요거랑 여기까지가 위에 있는 식하고 똑같아서 5분의 31이고 여기에 20분의 1을 더하고 10분의 25를 빼고 20분의 81을 더해야 돼. 약분은 나중에 통분 먼저 하는 거다. 그래서 20분의 4 곱하니까 124 더하기 1 빼기 50 더하기 81 20분의 125에서 50 빼니까 75에다가 81 156이 나오고 4로 나누면 5분의 39가 나오네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VY의 10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78이 나온다. 됐어? 또.
자, 8번 문제가 아까 너가 지금 못 풀었다고 했던 문제 중에 제일 계산이 더러웠던 문제 같은데 계산도 더러웠다기보다는 풀이 과정이 좀 길어. 해야 할 게 좀 많아. 그런 문제이긴 한데 자, 주머니에 12개의 공이 있는데 문제는 그 12개의 공이 몇 개씩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1, 2, 3, 4로 놓고 여기에는 이제 확률을 잡는데 그 확률을 A, B, C, D로 놓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이라는 건 당연히 알 거고 두 번째 X는 4다라는 건데 이 X는 4는 여기 확률 변수 X를 어떻게 잡았냐면 확률 변수 X를 뭘로 잡았냐면 4개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로 잡았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우리가 표본 평균은 합을 갖고 안 하고 그 합을 4로 나눈 걸 표본 평균으로 잡는데 이 문제에서는 우선은 그냥 합을 잡아놓고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합으로 나오면 머리 아프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해? 그래서 우선은 요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놓고 요거를 이렇게 4분의 x라고 놓을 거야. 지금 당장은 안 쓸 건데 혹시나 나중에 또 실수할까봐 미리 써놓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x가 4인 경우다라는 건 합이 4 나오려면 4번 모두 다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번 모두 다 1 나올 확률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야. 4번 모두 4번 모두 1이 나와서 x가 4가 될 4개의 합이 4가 될 확률은 다 1 뽑아야 되니까 a의 4제곱이고 이게 81분의 1이려면 a는 3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px가 누가 나오려면 16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x가 16이 나온다는 건 4개의 합이 16 나오려면 4번 모두 다 4가 나와야 돼서 d 곱하기 d 곱하기 d 곱하기 d에서 d의 4제곱이 나오는 거고 이 값은 16 곱하기 이게 81분의 1이니까 16 곱하기 81분의 1이어서 d는 6분의 1이야. 이게 2의 4제곱, 이게 3의 4제곱이라 2 곱하기 3이야. 그래서 6분의 1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때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A나 D는 절대 음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나 마이너스 6분의 1은 택하지 않고 저렇게 잡는 거야.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얘네들 6분의 2, 6분의 1, 6분의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B 더하기 C는 2분의 1이라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지금 온 상황인 거냐면 이 자리까지 온 상황인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x의 기대값이 9라고 했는데 저거는 자 여기 이제 바꿀게. 애초에 여기 잘못 썼는데 요거 x가 아닌데 맞는데 맞지? 맞아. 이거 머리 아파지기 시작한다. 자, 오케이. 이 기대값이 9가 나온다는 건 맞죠? 대문자 x의 기대값인 거지?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인 거잖아. 근데 이거 확률 변수 x가 맞잖아. 1, 2, 3, 4로 났으니까. 아니지. 1, 2, 3, 4가 아니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y라고 놓을게. 응?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각각이 1, 2, 3, 4인 거를 4번 했을 때의 합이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 x는 첩표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야, 얘는. 그래서 아까 예초에 이거 나왔었잖아. 그러면 내가 2의 x는 누가 나오고 2의 x는 2의 4배의 y 바가 나오는 거야. 자,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 근데 이거 2의 4배의 y 반대 이건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럼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는 자, 4 앞으로 끌어내고 2의 y 바가 되겠지. 그런데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뭐랑 똑같아? 모평균, 즉 2의 y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4 곱하기 2의 y가 9여서 따라서 2의 y는 얼마가 나와야 돼? 4분의 9가 나와야 되지.
그럼 2의 y는 어떻게 구해? 여기서 그냥 계산하면 되지. 1 곱하기 a 플러스 2 곱하기 b 플러스 3 곱하기 c 플러스 4 곱하기 d가 요게 바로 기대값이고 이 값이 바로 4분의 9인 거야. 자, a는 아까 3분의 1이라고 했고 d는 아까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6분의 4. 여기는 3분의 2가 나올 거야. 따라서 2b 더하기 3c는 4분의 9에서 얘 넘어오면 1이라서 빼버리니까 4분의 5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b에 대한 식이 b하고 c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위에 거에다 2배 하면 2b 더하기 2c는 1이 나올 거고 두 개의 식을 빼버리면 c는 4분의 1 나올 거고 당연히 b도 얼마? 4분의 1이 나올 거야.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를 구한 거야? 이 표를 완성한 거야.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표본 평균과 관계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합 가지고서 그러니까 총합 가지고서 뭐 평균을 내거나 총합 가지고서 표준 편차를 구하거나 하면 안 된댔어. 무조건 표본 평균 쪽으로 돌려놓고서 다뤄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을 해야 돼.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표를 완성합니다. 1, 2, 3, 4의 평균 확률은 A가 3분의 1, B가 4분의 1, C도 4분의 1, D는 6분의 1이 나오고 요 놈에서 Y의 분산을 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Y의 값이고 요게 확률 Y가 Y에 대한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표를 가지고서 Y의 뭐를 구했나? 분산을 구하겠다. 자, 먼저 Y의 기대값은 아까 구해놨죠? 4분의 9라는 걸 이미 이 Y는 4분의 9라는 걸 이미 구해놨어. 이것도 써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먼저 써놓고 V의 Y는 제곱의 평균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아까 이거 구해놓지 않았나? 제곱의 평균은 아직 안 했나?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3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사실 이것도 나중에 통분하기 귀찮으니까 미리 바꿔놔야 12분의 4, 12분의 3, 12분의 3, 12분의 2로 바꿔놓고 이걸로 하세요. 그 다음에 4의 제곱 곱하기 12분의 2 한 다음에 뭐의 제곱?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죠. 16분의 81. 그러면 통분하면 12분의 4 더하기 4, 3, 12 더하기 27 더하기 32 나오고 그러면은 16, 48, 27 더하면 얼마니? 75? 12분의 75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3으로 약분하고요. 16분의 81이라 또 다시 4를 곱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16분의 100에서 82를 빼는 거야. 16분의 누가 나와? 19가 나오는 거야. 알아듣니? 자, 그럼 16분의 19가 VY고요. 자, 마무리 짓습니다. 아까 어디 있었냐면 X하고 Y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 자, 우리는 V의 X가 뭐라 그랬어? X는 4Y 바였어. 맞지? 그러면 얘는 16의 V의 Y 바야. 조심해야 돼. 여기 얘는 VY하고 무슨 관계야? 이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뭐랑 같았어? 표본 평균의 우리 옛날에 했던 거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같더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와 같았어? 모평균을 뭘로 나눈 것과 같더라? 루트 n으로 나눈 것과 같더라.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사는 뭐하고 같아? n분의 vx랑 같은 거야. 물론 여기에서의 x하고 여기는 다른 x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x바가 아니라 지금 y바면 y가 되고 y바면 여기도 y가 되고 y바면 vy를 n으로 나눈 것과 같더라. 자, vy는 16분의 19인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걸 뭘로 나눠야 된다? 몇 개로 나눠? 4개로 나눠야 된다. 4개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분하면 4분의 19가 나오고 따라서 답은 23이 나오더라. 은근히 어려운 문제야. 이게 곳곳에 이런 함정들이 숨어져 있어. 주머니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있습니다. 임의로 5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있는 자연수 중에 연속된 자연수의 최대 개수가 딱 3개만 있는 경우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개수가 2개 있는 건 A가 아닙니다. 오케이. 이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래요. 전체 분모는 어떻게 나와요? 10개 중에 몇 개? 10씩? 5개를 꺼내는 거니까 10씩 5가 전체가 되겠네요. 10 곱하기 9, 8, 7, 6이 나올 거고 1, 2, 3, 4, 5 써놓으면 그러면 36 곱하기 7이어서 6, 7에 42, 3, 7에 21, 252가 분모네요.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3개만 연달아 있는 경우를 보는 거죠. 그러면 1, 2, 3 이렇게 3개가 나오고 4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쵸? 4는 나오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5개의 수를 고르는데요. 1, 2, 3이 선택되면 4는 나오면 안 되고 5, 6, 7, 8, 9, 10 요 6개의 수 중에 2개를 고르면 되죠. 6시2네요. 맞죠? 만약에 처음에 숫자가 1이 아니라 자 2, 3, 4로부터 간다면 얘는 1이 선택되면 안 되고 5도 선택되면 안 되고 6, 7, 8, 9, 10 5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되네요. 자, 그러면 딱 보시면 맨 앞에 1부터 출발하는 거나 맨 뒤에 8, 9, 10으로 끝나는 이 경우들은 요 앞에 6개 중에 2개 고르는 거니까 자, 요것도 6시2입니다. 그러니까 6시2짜리는 맨 처음 1, 2, 3이 나오거나 맨 마지막에 8, 9, 10 나오는 이 2가지 경우가 있겠고요. 그 외에 2, 3, 4로 가든지 여기가 마지막에 이제 7, 8, 9로 가는 이런 놈 있죠. 그래서 2부터 해서 7인 거 2, 3, 4, 5, 6, 7 6개는 5C2 곱하기 6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분자가 됩니다. 그러면 3개만 연속해서 나타나는 일이 되겠죠. 자, 계산을 하면 6C는 15 곱하기 30 더하기 60, 90이 나오네요. 전체 252개 중에 90이 답이 나오겠고요. 3으로 나누면요. 9로 나눌 수 있네요. 9로 나누면 9, 28, 98에 72, 9로 나누면 10, 14분의 5가 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두 이산 확률 변수 x와 y가 가지는 값이 각각 1부터 5까지의 자연수이고 py는 k 그리고 2분의 1의 px는 k 더하기 10분의 1을 한 값이 같다고 했네요. 그 다음에 기대값 이 x는 4일 때 이 y는 a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1, 2, 3, 4, 5가 있는데 요 놈들은 여기 확률을 A, B, C, D, E라고 놓는다면 우리는 기대값 x는 1 곱하기 A, 2 곱하기 B 그래서 A 더하기 2B 더하기 3C 더하기 4D 더하기 5E라고 쓰겠고요. 이 값이 4입니다. 근데 확률 변수 Y에 대한 녀석은 똑같이 1, 2, 3, 4, 5를 확률 변수로 갔는데 그때의 확률이 달라요. 그러니까 X 거의 확률의 절반에다가 10분의 1을 더한 거죠. 2분의 1 B 더하기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공간이 좀 좁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C 더하기 10분의 1 2분의 1 D 더하기 10분의 1 2분의 1 2 더하기 10분의 1이어서 자, 이때 기대값 Y는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여기는 A랑 여기는 A가 다르네요. 그래서 이거를 좀 K라고 바꿔 써놓을게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Y는 2분의 1 A에 2분의 1에 자 2분의 1에 2B 됐죠?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아하 맨 처음에 2분의 1이 붙어 있고 얘하고 얘 곱한 A 더하기 2B 더하기 요 놈 곱한 거 3C 더하기 4D 더하기 5E에다가 10분의 1짜리 1, 10분의 1짜리 2, 10분의 1짜리 3, 10분의 1짜리 4, 10분의 1짜리 5를 곱하면 나오는데 자, 좀 전에 A 더하기 2B 더하기 여기 값이 4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4 10분의 1 곱하기 15 2 더하기 2분의 3이 나와서 2분의 7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K 값이 나올 겁니다. 문제에서는 A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8K의 값은 47에 28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식 많이 봤죠? 이거는 등차 중앙에 대한, 즉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말뜻입니다. 우리가 수1에서 배우고 있고 이번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등차 수열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P5에서 P1을 뺀 게 25분의 8이면 P5는 자, 잘 보세요. 여기 이 녀석이 n에다가 3 넣으면 P5, P4, P3 다시 말하면 처음 수열부터 모든 수열이 등차 수열인데요. 여기 공차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해졌죠. P1에다가 공차 4개를 더한 게 P5인데 그 4개의 공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25분의 8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25분의 8이라는 뜻이니까 결국에 공차 D는 25분의 2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확률들의 합이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확률들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2분의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겠습니다. 2분의 n 항이 5개고요.
그 다음에 초항 몰라요. 초항은 P1입니다. 더하기 n-1의 4배의 D 25분의 2 한 거가 확률의 총합인 1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5 곱하기 P1 플러스 5분의 자 여기가 8 나오고요. 2로 나누니까 4 한 값은 1이어서 5배의 P1은 5분의 1입니다. P1은 25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초항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를 해야 되느냐? 기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x의 기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1 곱하기 확률 25분의 물론 우리가 이거 시그마를 이용해서 훨씬 더 쉽게 표현을 하고 계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막 생각 안 날 거잖아요. 실전에서 막 그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상위권 학생들 몇 명밖에 안 되니까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이렇게 자 여기가 확률이 25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률은 여기다가 이 공차만큼을 더하는 거라 25분의 3이고요. 25분의 5고요. 25분의 7, 25분의 9 하면 분자들 더하면 딱 25가 나와요. 그래서 25분의 25 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직접 확률을 계산을 하세요. 자, 물론 시그마 공식 써가지고 쉽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는 건 100x이기 때문에 이거 다 계산한 다음에 100 곱하지 말고 미리 100 곱하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100 곱하기 25분의 1은 4니까 4 앞으로 남겨놓고 1 곱하기 1, 2 곱하기 3, 3 곱하기 5, 4 곱하기 7, 5 곱하기 9, 45가 나오겠고요. 여러분들 이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21, 22, 50, 95. 95 곱하기 4, 380이 답이 나오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긴 한데요.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수식으로 좀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한테 분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분산의 정의식,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그 값을 알고 있으면 이 식이 그냥 바로 눈에 보일 거거든요. 이게 A만 M으로 바꿔치기 하면 분산식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네, 모른다고 치고 그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는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의 pi. 이거 전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a의 xi의 pi. 그 다음에 a제곱의 pi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놈을 전개하고 pi까지 곱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은요, 그냥 제곱한 거에 확률 곱한 거니까 제곱의 평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은요, 여기 2a를 앞으로 빼내면 요 xi, pi를 시그마 걸면 그게 바로 평균이었죠. 자, 이 개념들이 아주 부족한 학생들은요, 정석책이든 개념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a 제곱에다가 확률의 총합은 어차피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이 이와 같이 나와요. 제곱의 평균에서 저 값들 평균에다 2ab를 하고 그 다음에 a제곱까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0이 나오려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자, 요 값이 0이 나온다는 건데, 요 값이 0이 나온다는 건 어떤 경우가 되는 거냐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자, 우리가 분사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구하는 건데요.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바꿀게요. 분사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이거를 분산에다가 평균에 해당하는 놈을 제곱한 걸로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a에 2의 x 더하기 a 제곱은 0이 되겠죠. 자, 제곱의 평균은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입니다. 원래 분산 정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알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2의 x-a의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분산이 되겠네요. 요 값이 여전히 0인데요. 잘 보세요. 분산은요, 언제나 0 이상의 값을 갖고요. 얘도 언제나 0 이상의 값을 갖습니다. 제곱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언제나 0 이상의 값을 갖고, 분산은 원래 정의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입니다. 분산은 음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0이 되려면 방법은 분산도 0이 될 거고 2x도 a가 되어야만 하죠. 그러니까 평균이 a이면서 분산이 0이 된다. 기억은 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a1과 a2 차이가 뭐 a2가 더 크면 이 s값도 더 커집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식에서 우리가 수식적으로만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여기 확률분포표가 주어져 있을 때 뭐는 변하지 않는 거냐면 제곱의 평균이나 뭐 평균의 제곱인 평균값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거는 자, 니은식입니다. S의 A1은요. 2의 x제곱, 여기는 이건 일정한 값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저 확률분포표가 정해진 상태에서는 평균이든 제곱의 평균이든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거 일정하고요. 얘도 일정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a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정한 값들을 우리는 대문자 a와 대문자 b로 바꿔놓겠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값이거든요. 그리고 A1인 경우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겠고요. S의 A2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죄송해요. 자, 이거를요. S에 우선 A로 남겨놓은 상태로 식을 볼게요. 이건 몇 차 함수냐면요. 내림차순으로 다시 정리하면 a제곱에 2b의 a에 더하기 a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2차 함수의 꼴입니다. 자, 맞죠? a에 대한 2차 함수 꼴인데 요 a에다가 a1과 a2를 잡습니다. 그러면 a2하고 a1을 이렇게 잡았을 때 a2가 a1보다 크다고 해서 s의 a1 요거를 집어넣은 y값이 바로 이게 sa2와 이게 sa1인데 A1과 A2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 관계가 성립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차 함수에서 A1과 A2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뭐 A2를 집어넣은 값이 더 작을 수도 있고 뭐 A2를 여기로 잡고 여기를 A1으로 잡으면 SA2가 SA1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니은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디귿 다시 볼게요. 디귿을 보면 디귿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자 SA라는 함수는 A의 값이 이거 이렇게 거창하게 써놨지만 이건 평균이라는 뜻이거든요. A가 평균일 때 최소값을 갖냐고요? 네, 아까 여기 이미 확인했죠. SA의 값은 어떻게 될 때 이런 식이 나오고 이런 식은 자 분산 더하기 이런 꼴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맞죠? 아 잠깐만요. 미안해요. 아, 최소값을 갖는 걸 찾는 거네. 이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네. 방금 전에 썼던 식을 쓰는 거네요. 자, SA식은요. 자, SA는
a제곱에 제가 요거를 요 놈을 b로 놓기로 했었죠. 요거를 뭐로 놓기로 했었어요? a로 놓기로 했는데 a제곱 마이너스 2b의 a에 더하기 a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거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꼴을 갖게 되고 2차 함수꼴이고 꼭지점이 언제? b에서 같죠. 근데 b가 누구입니까? b가 바로 2x 평균이죠. 평균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a가 평균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참이 되는 거죠. 수식적으로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13번이요? 좌표 평면에 원점에 점 P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2 이하이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3 이상이면 Y축으로 1만큼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놓겠고요. X라고 놓을게, X라고. 그 다음에 3 이상이 나오는 경우를 Y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겁나게 많이 했던 거잖아. X 더하기 Y는 15번 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위치는 X가 나오면 그때마다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3만큼 늘어났네. 이거 안 되겠다. 이거를 A랑 B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15이고요. 그 다음에 X 좌표는 3A가 될 거고요. Y 좌표는 B가 나올 겁니다. 됐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점 P의 좌표는 3A, B에 해당하는 값을 가질 거고요. 이 B에 해당하는 건 아까 이 관계식에 의해서 15-A에 해당하는 값을 갖게 될 거야. 점 P의 좌표는 쟤야. 따라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3x 더하기 4y는 0하고의 요 점 사이의 거리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 자, 식을 세워보면 사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했고, 오케이. 좌표들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식으로 못 세우나? 자, 조금만 고민을 해봅시다. 이게 지금 15-a인데 이게 y의 값인데 a는 15-y 넣어버리면 x는 3a 45-3y 3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5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15가 나오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네.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A랑 B가 나오는데 문제는 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나? 그치, A의 횟수에 맞춰서 좌표들이 다 달라질 거고, 그럼 쟤하고 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복잡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해봅시다. 우선 요놈 갖고 오세요. 5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9a 더하기 60-4a가 나올 거고, 떨어진다. 5분의 얼마가 나와? 5a 더하기 60이 나오고,
얘는 a 더하기 10이라는 거리를 갖게 되네요. 아하, 그러네.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자, 거리가 a 더하기 12가 나오는데 이 a라는 녀석들이 0부터 15까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a라는 값이 0부터 15까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여기는 12부터 13, 14 해서 a가 15가 나오면 그때 이 값은 27이 나오겠네. 그치? 그리고 그때의 확률들은 어떻게 확률들이 나오냐면 자, 요 경우에 대한 확률은 전체 몇 번 중에 15번 중에 A가 0번 나온 거야. 그리고 그때 누가? 확률이 3분의 1짜리가 0번, 그리고 3분의 2짜리가 15번 나온 거지. A가 0번 나온 거니까. 아하, 그러면 이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자. K는 0부터 15까지 15C K에 3분의 1의 K에 3분의 2의 15-K가 나올 거고 요 앞에는 A 더하기 10이니까 K 더하기 12가 나오면 되겠더라. 그러면 얘는 갈라서 시그마 K는 0부터 15까지 K 곱하기 15C K에 3분의 1의 K제곱 3분의 2의 15-K제곱짜리랑 플러스 시그마 K는 0부터 15까지 15C K의 3분의 1의 K제곱 3분의 2의 15-K제곱짜리가 몇 개? 12개가 있더라.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거는 확률의 총합이라서 1이고 거기에 12가 곱해졌으니까 12가 붙을 거고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전체 몇 번 시행한 거? 15번 시행한 거 P는 얼마짜리? 3분의 1짜리 이항분포의 기대값에 해당하는 거야. B에 전체 15번 하고 확률은 3분의 1짜리 이항분포에서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한 거기 때문에 기대값인 거야. 따라서 15 곱하기 3분의 1 기대값을 구하면 5 더하기 12 답은 17이 나오겠네.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맞죠? 다음 문제 이해 돼 안 돼? 이 정도는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기본 개념 자체가 이제 문제들을 막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케이스가 너무 많겠는데 12부터 27까지 16가지 케이스가 나와서 너무 어렵겠는데 그래서 내가 주저주저 했는데 사실 보니까 그냥 시그마로 바꿔서 이항분포, 이항정리에 관한 그런 문제로 바꿔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야. 뭐 했고 14번은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배구 선수의 공격이 성공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식이 언제나 어떤 꼴을 가져야 되냐면 여기에 P의 K꼴 그 다음에 1-P의 N-K꼴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덩그러니 하나가 된다는 것은 P하고 1-P가 같아서 그래요. P가 2분의 1짜리면 2분의 1의 K와 2분의 1의 N-K이면 이거 합쳐버리면 이게 2분의 1의 N제곱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초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뭘로 봐야 되냐면 시행 횟수는 N번이고 P는 2분의 1짜리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은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에다가 Px는 K인 거고요.
이거를 가르자. k는 0부터 n까지 k제곱에 p의 x는 k는 이건 뭐예요? 제곱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죠. 2배의 k는 0부터 n까지 k의 p의 x는 k는 요거는 그냥 평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p의 x는 k는 모든 확률들의 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제곱의 평균 더하기 2배의 평균 더하기 1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분사는 NPQ, N 곱하기 P 2분의 1 Q는 1에서 2분의 1 빼니까 똑같이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은 분사안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 n에다가 평균은 n을 곱한 2분의 1의 n인데요. 이놈의 제곱이 나옵니다. 집어넣습니다. 4분의 1의 n의 제곱 이거 넣었어요. 그 다음에 4분의 1의 n 더하기 2배의 2분의 1의 n 더하기 1까지 계산한 값이 451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n의 제곱 플러스 4배 했습니다. 자, 4분의 4 4배하면 5n 마이너스 450의 4배